자, 6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 부각되어 있는 문화의 속성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 문화의 속성과 관련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5가지를 꼭 생각을 해주셔야 되죠. 학습성, 변동성, 총체성, 공유성, 축적성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문화의 속성과 관련한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5가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써놓고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을 좀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보시면요. 이항기 등 농기계를 이용한 농법이 기존의 농법을 대체했어요. 자, 농법이 바뀌었으니까 농촌도 크게 변화했대요. 자, 하나가 바뀌었는데 그 함께 연달아 바뀌는 거는 총체성과 관련한 사례가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총체성 나왔구나. 따라서 총체성과 관련한 선지는 바로 한 사회의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하나가 바뀌면 다른 하나가 또 연쇄적으로 바뀌어서 서로서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총체성과 관련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단 리을만 맞는 선지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또 계속해서 보면 요즘 각국 농촌에서는 주민들이 함께 새참을 먹고 모를 심는 문화가 사라졌다. 주민들 간에 서로 도울 일이 없어지면서 공동체식도 약해졌다. 자, 과거에는 이랬는데 현재는 이렇더라 나오면 누가 봐도 다 그렇죠. 변동성과 관련한 설명이 되겠죠. 문화는 항상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형태나 의미가 고정된 생활 양식이 아니에요. 따라서 니은, 리을이 맞는 선지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화가 세대 간 전승을 통해 더욱 풍부해지는 것은 축적성이 되겠고요. 후천적인 학습에 의해 향유된다. 학습성이 되겠죠.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자, 다음 밑줄 친 기억에서 비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거는 뭐 글 다 안 읽고 키워드 중심으로 봐도 되죠. 자, 먼저 지역 문화. 지역 문화에서 문화가 좁은 의미가 아니죠. 넓은 의미의 문화로 사용되었고요. 이렇게 좁은 의미의 문화로 사용이 되었다면 뭐 문화인, 문화생활, 문화상품권 요런 식으로 100%는 아니지만 주로 단어의 앞부분에 붙으면은 좁은 의미의 문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2번을 보시면요. 주류 문화는 하위, 이런 거는 이제 개소리라고 얘기했죠. 주류 문화는 하위 문화의 총합으로 이런 거 말이 안 됩니다. 아예 개소리고요. 아니, 예를 들어 한 교실이 있는데 한 교실에서 1번부터 3번, 4번부터 6번, 7번부터 10번 이렇게 해가지고 총 7개의 하위 문화가 있다 칩시다. 이걸 다 합한다고 주류 문화, 즉 대다수의 구성원들이 그냥 즐기는 문화가 될 수 있나요? 이건 될 수 있겠죠. 하위 문화를 향유하는 구성원들을 다 합하면 그것은 전체 문화를 향유하는 구성원들의 합과 같다는 될 수 있지만 이 하위 문화 하나하나를 다 합친다고 해서 주류 문화가 된다고요? 사회 전체 구성원들이 즐기는 문화가 된다고요? 당장 이 문화를 즐기는 구성원은 이 문화를 즐기지 않는데요. 주류 문화가 될 수가 없죠. 말 자체가 안 되는 그냥 여러분들 문제 풀 때 뭐 총합이다 이런 말 나오면은 그냥 개소리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3번. 청년 세대 문화, 하위 문화죠. 하위 문화는 당연히 문화 다양성 증진에 기여를 합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하위 문화의 경우에는 문화 다양성 증진에도 기여를 하지만 오히려 반문화를 포함해서 사회 갈등의 어떤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까지 연계 교재에도 나와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번을 보시면요. 청년 세대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들이 주류 문화를 향유하지 않나요? 하위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이 한국어, 뭐 영어, 수학 이런 거 사용하지 않나요? 아니죠. 4번 틀렸고요. 5번. 이거 잘 봐두셔야 되죠. 기술은 물질 문화입니다. 따라서 이거 지난번에 9월 모의고사에서도 한번 나왔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접했다. 물질 문화이기 때문에 미음번에서 틀렸죠. 가치관 이런 건 비물질 문화로 볼 수 있으나 물질 문화 기술에서 틀렸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잘 읽어보셔야 되죠. 자, 각국의 계층은 각각 상중, 하중 하나인데 A에서 C 중에 뭐가 뭔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힌트가 나왔어요. 자녀 세대에서는 A와 B는 하강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C는 하강 이동을 할 수가 없는 계층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자녀로 가는 데 있어서 하강 이동 자체가 불가능하면 부모가 하층이면 여기서 더 어떻게 하강 이동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잠시만요. A와 B는 모두 하강 이동한 자녀가 존재하고, 그러니까 부모가 예를 들어서, 죄송해요. 제가 이거를 설명을 지금 잘못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A와 B는 자녀들의 입장에서 A와 B는 부모로부터 하강을 해서 현재의 계층이 된 거예요. 그러면 부모로부터 하강을 해서 현재의 계층이 될 수 없는 건 이제 C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부모에서 자녀로 가면서 하강할 수 없는 계층은 바로 자녀가 상층인 경우가 되겠죠. 부모가 어떤 최상층이 있으면 하강 이동을 해서 자녀는 상층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상중하로만 구분을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C가 바로 상층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저도 헷갈렸어요. 자, 그 다음 A와 C에는 모두 세대 간 상승 이동. 그럼 이번엔 반대입니다. A와 C라는 계층은 부모에서 자녀로 상승 이동을 한 계층인데요. B는요, 상승해서 B가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B는 자연스럽게 하층이 되는 거죠. 그럼 부모가 최하층이라는 계층이 아닌 이상 부모로부터 상승 이동을 해서 하층이 될 수는 없잖아요. 상중하로만 구분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B가 하층, C가 상층이니까 자연스럽게 A는 중층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추론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이제 이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부모 세대의 중, 상, 죄송해요. 하, 상 이렇게 돼 있고 자녀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저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자, 부모는 20, 50, 30의 계층 구조를, 자녀의 경우에는 25, 15, 60의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네요. 자녀는 모래시계형. 맞죠? 부모는 다이아몬드형이 되겠습니다. 자, 1번. 하층 비율은 부모 30, 자녀 60. 높을 수가 없죠. 2번. 중층 비율 대비 상층 비율. 자, 대비 앞에가 부모라고 했습니다. 중층 대비 상층의 비율은 부모 5분의 2, 자녀는 15분의 25. 계산할 필요 없이 부모는 1을 넘지 못하고 자녀는 1을 넘으니까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크다.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A, 즉 중층에 속한 부모의 자녀가 상승 이동을 하면 상층이 되잖아요. 그럼 B가 아니라 C에 속하게 되는 거죠. 틀렸고요. 4번. 마찬가지로 하층에 속한 부모의 자녀가 상층에 속하게 되는 것은 누가 봐도 상승 이동이지 하강 이동이 아니잖아요. 5번.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가, 즉 모래시계형이죠. 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 즉 다이아몬드형보다 통합에 유리하나요? 불리하죠. 따라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 조금 길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똑바로 꼼꼼하게 읽어보기만 했어도 충분히 정답을 찾으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보시면 갑은 청소년의 비속어 사용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고등학생이 가장 심각하다는 기사를 접하였다. 여러분들 여기서 잘 보셔야 되죠. 지금 갑은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나요? 청소년 중에서도 고등학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나요? 그렇죠. 고등학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쭉쭉쭉 밑에 연구를 보시면 이제 갑은 고등학생 100명을 모집을 했어요. 그럼 고등학생을 모집단으로 잡고 그 모집단의 이제 표본으로 100명을 모집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맞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1번을 보시면은 기억은 모집단, 청소년이 모집단이 아니죠. 표본은 맞으나 고등학생을 모집단으로 봤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번 선지 많이들 낚이셨을 수도 있는데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에 갑은 비속어 사용 예방 프로그램인 땡땡 프로그램 수강 기간 잘 보셔야 되죠. 제가 항상 이 연구 문제 풀 때 독립변수, 종속변수 찾는 게 1순위라고 그랬습니다. 이 수강 기간이 바로 독립변수가 되겠고요. 이것이 고등학생의 비속어에 대한 인식 하나 나왔습니다. 비속어 사용 정도에 미치는 영향. 지금 종속변수가 2개 나왔죠. 먼저 비속어에 대한 인식, 요게 종속변수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사용 정도, 이것이 바로 종속변수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연구하기로 했다. 자, 다음 가설은 다음과 같다 하면서 가설이 나와 있는데 장기간 수강한 고등학생.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고등학생 나와 있으니까 모집단이 고등학생이구나라는 것 다시 한 번 더 유추할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단기간 수강한 고등학생에 비해서 부정적 인식은 더 강해질 것이고 덜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설을 설정을 했다.
자, 실제로 이 100명을 모집을 해서 A 집단과 B 집단으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두 집단의 비속어에 대한 인식과 비속어 사용 정도가 동일함을 미리 사전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죠. 그리고 A 집단은 단기간, B 집단은 6개월이니까 A 집단은 단기간, B 집단은 장기간 이렇게 연구를 실행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3번 선지부터 한번 가볼게요. A는 통제, B는 실험. 자, 여러분,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의 가장 큰 차이는 뭐죠? 실험 집단은 독립변수를 처치한 집단이고요. 통제 집단은 독립변수를 처치하지 않은 집단이에요. 그런데 A나 B나 지금 다 기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땡땡 프로그램 적용했잖아요. 그러면은 둘 다 실험 집단이죠. B가 더 주인공처럼 보이니까 B가 실험 집단, A가 통제 집단 이렇게 구분하시면 안 됩니다. 독립 변수를 두 집단 다 처치를 했는가, 한 집단만 처치를 했는가로 판단을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3번은 둘 다 실험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들 절대로 낚이시면 안 됩니다. 3번 선지는 틀린 선지고요.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니은, 이건 지금 이제 연구 주제를 설정한 단계죠. 연구 주제를 설정하는 단계는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이 될 수 있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리을을 보시면 실제로 이제 독립변수와 독립변수를 이제 처치를 해서 실험을 해가지고 이제 변수를 좀 측정하는 단계잖아요. 그럼 이 독립변수를 처치를 해가지고 실제로 그 결과를 측정하는 이 단계에서는 당연히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이 절대 돼서는 안 되죠. 엄격한 가치 중립이 요구가 되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번도 틀린 선지고요. 독립 변이는 땡땡 프로그램의 수강 여부가 아니라 그 수강의 기간이죠. 장기간이냐 단기간이냐. 정답은 5번입니다. 자, 5번을 보시면요. 가설 1은 기각되고 가설 2는 수용된다. 지금 여기 그래프를 보세요. 여기 그래프를 지금 보시면은 가설 1의 경우에는 지금 비속어 사용 감소 정도는 차이가 나는데 인식은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가설 1처럼 부정적 인식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비속어는 덜 사용하게 된 게 맞죠. 그러니까 가설 1은 기각되고 가설 2는 수용이 되는 게 맞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여러분들이 과연 실험법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문제를 알고 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문제였으니까 다시 한 번 더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10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 A에서 C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하면서 이제 사대주의, 상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가 나와 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주제 자체가 어려운 주제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좀 더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도록 유형을 바꿔서 내더라. 아마 수능에도 그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될 것이다를 9월 모의고사에 이어서 유출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요. 표는 문화 2의 태도 A에서 C에 대한 질문 그리고 갑, 을의 응답과 교사의 채점 결과인데요. 지금 보시면 예로 대답할 수 있는 태도만을 모두 적으면 1점, 그렇지 않으면 0점을 부여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세 질문 중에서 갑하고 을의 정답이 똑같은 게 두 번째예요. 그럼 두 번째 질문이 오답이면은 이게 둘 다 똑같이 2점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나머지도 다 답변이 서로 다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두 번째 질문은 무조건 정답이다. 그럼 보세요. 문화를 우열평가의 대상으로 보는가? 그럼 이거는 자문화 아니면은 문화 사대주의잖아요. 그러니까 A와 C가 뭔진 모르지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B는 확실히 뭐다? 문화 상대주의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 가보세요. 다양성 보존에 기여하는 건 문화 상대주의잖아요. 을 지금 제대로 대답을 했네요. 그럼 갑은 지금 제대로 대답을 못했으니까 A는 뭔진 모르지만 문화 사대주의 아니면은 자문화 중심주의구나 라는 것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진전이 없잖아요, 선생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세 번째 질문에서 이제 그 효과가 딱 나오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보세요. 그럼 이제 둘 다 2점, 2점이 되려면 세 번째 질문에서는 갑이 맞는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 문화가 가장 우수하다고 믿는 건 자문화 중심주의의 특징이니까 C가 이제 자문화 중심주의가 되는 거죠. 그럼 자동적으로 A는 문화 사대주의가 되는 겁니다. 을은 당연히 틀린 대답을 한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1번 문제, 1번 지문, 죄송합니다. 1번 선지. A는 문화 상대주의가 아니라 사대주의죠. 한 끗 차이로 틀렸고요. 2번을 보시면 문화 상대주의는
제3자 입장에서 굉장히 그럴싸한 선지죠. 근데 제3자 입장에서 문화를 이해하는 게 아니죠. 그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문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지 제3자 아닙니다. 여러분 2번 선지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3번을 보시면 문화 사대주의는 자문화 중심주의와 달리 정체성 보존에 유리하나요? 서로 위치가 바뀌었죠. 4번을 보시면 선진문물 수용에 적극적인 건 문화 사대주의에 대한 설명이니까 서로 위치가 바뀌었고요. 정답 5번이네요. 자문화 중심주의는 문화 상대주의와 달리 문화 제국주의. 여기서 조금 더 심해지게 된다면 이제 문화 제국주의, 죄송해요. 죄송해요. 자문화 중심주의는 문화 제국주의로 심해지면 변질이 될 수가 있지요.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